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일상으로의 회복 한 달도 안 돼 제동이 걸렸습니다. 5,000명대에 이르는 확진자 증가세와 더불어 오미크론이라는 암초를 만났기 때문인데요. 네,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이 6명으로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되고 백신 접종 혜택 적용 시설도 실내 다중이용 시설 전반으로 확대됩니다. 송년회와 여행 그리고 출장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자영업자와 관련 업계에서는 기대했던 연말 대목을 또다시 잃게 됐다며 한숨을 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모처럼 활기를 되찾나 싶었는데 우울한 연말이 될 것 같아 안타깝네요. 오미크론과 확진자 증가세에 제동이 걸리기를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거센 가운데 경남에서는 6일부터 사적 모임을 8명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접종 확인 등을 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도 강화됩니다. 경상남도가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국비 7조 원 시대를 엽니다. 3일 통과된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경상남도는 7조 42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여행이 늘면서 지자체가 하고 있는 한 달살이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경남도는 내년에 도내 전체 시군으로 경남형 한 달살이를 확대합니다.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지역 상품권이 큰 인기인데요. 인기 비결을 정책 브리핑에서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경남에서는 6일부터 사적 모임을 8명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6일부터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을 12명에서 8명으로 축소했습니다. 또한 백신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백신 접종 확인이나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해집니다. 청소년들에게도 내년 2월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경남에서는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육시설과 학교, 경로당과 요양병원 등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상남도는 연말연시 모임을 자제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거제시가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를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는 상가 건물 등기부 등본과 실거래 신고 검인 내역 등을 자체 검증한 결과 시행사가 제출한 정산 내역서상에 123억 원과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를 통해 정산 자료의 허위 유무와 분양가 부풀리기 등을 밝혀내 추가 이익에 대한 환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4,944명 대 127명) 12월 3일 0시 기준 한국과 일본의 신규 확진자 수입니다. 도쿄올림픽 이후 한때 하루 2만 5천 명까지 치솟았던 일본은 이후에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며 최근 보름 동안은 1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5천 명대를 넘나들고 있는데요. 자, 다음 숫자 한번 보시죠. 80.22% 대 77.31%. 한국과 일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입니다. 우리나라가 약간 더 높은 수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우리는 증가한 반면 일본은 급격하게 줄어든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주장과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검사량 축소설입니다. 하지만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우리나라가 30만 건, 일본이 22만 건으로 큰 차이가 없어서 검사량 축소설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다음은 백신의 차이인데요. 우리나라는 접종 초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주로 사용했었지만 일본은 화이자와 모더나만 사용을 했었습니다. 접종 6개월 이후 급격한 항체 감소가 발생하는 아스트라제네카와는 달리 이 화이자와 모더나는 예방 효과가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 확진자와 사망자의 다수가 고령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돌파 감염자라는 점도 이 분석을 뒷받침해줍니다. 또 다른 차이는 10대 청소년의 접종률입니다. 일본의 10대 접종률은 70%를 넘어섰지만 우리나라는 2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학생의 경우에는 10%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요인이 실제 일본 확진자 급감 미스터리를 풀 열쇠일지 전문가들의 정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K방역이라던 자화자찬이 무색해진 이때 방역 선진국의 명예를 하루빨리 되찾아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 경남 국비 7조 원 시대입니다. 경상남도가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국비 7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됐는데요. 경상남도는 이날 예산안의 핵심 사업이 대거 반영돼 7조 42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4,788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대형 국책 사업으로는 진해신항건설과 남해여수 해저터널,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지난해부터 국비 확보를 위해 실무 추진단을 구성하고 신사업 발굴에 주력해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경남형 한 달살이입니다. 한 달살이라고 하면 보통 제주 한 달살이를 떠올리실 텐데요. 코로나19 이후 국내 여행이 늘면서 많은 지자체가 한 달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경남형 한 달살이를 운영 중인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큰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5개 지자체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올해는 진주와 양산 그리고 의령을 제외한 도내 15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남형 한 달살이는 30일까지 장기 체류하면서 경남 관광 자원을 체험하고 SNS에 홍보를 하는 방식입니다. 올해는 지난 10월 말 기준 747명이 선정됐습니다. 경상남도는 내년에 도내 18개 모든 시군으로 경남형 한 달살이를 확대할 계획인데요. 낯선 장소에서의 한 달은 나 자신을 재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경남형 한 달살이 꼭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지역 상품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지역 경제가 어려워진 탓도 있지만 할인된 가격에 사서 아이들 학원비나 생필품을 살 수 있다는 점이 한몫을 하는데요. 올해 마지막 지역 상품권이 6일에 출시됩니다. 이 지역 상품권과 함께 또 소상공인을 위한 경상남도 정책까지 함께 짚어봅니다. 김현미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입니다. 네, 올해 마지막 상품권이 6일에 발행됩니다. 올해 경상남도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 올해는 연초인 1월 4일 날 150억 원 규모의 2021년도 경남사랑 상품권 첫 발행을 하였고요.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6일 날 마지막 발행분까지 더하면 1,300억 원 정도의 경남사랑 상품권이 발행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2020년도 상반기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더욱 어려워진 지역 골목 상권과 서민 경제 안정 지원을 위하여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서 당초 계획했던 8억 원보다 500억 원 정도 추가 발행한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형 민간협력 배달앱과 이 경남몰에서 또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상품권을 발행해서 현재 출시 기념으로 20% 할인하여 판매 중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처럼 지역 상품권이 인기가 좋은 이유를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경상남도에서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 상품권의 가장 큰 이점은 할인을 받아서 구매할 수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소비도 증가하고 도내 소상공인 분들의 매출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발행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에는 핸드폰만으로도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걸맞게 직접적인 접촉이 없이 비대면 결제가 가능하다는 이런 점에서도 도민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지역 상품권의 일부 가맹점은 결제 수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상남도의 정책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사실 모든 상품권에 대해서 결제 수수료가 없는 것은 아니고 카드형 상품권의 경우에는 체크카드 수수료의 어떤 비율들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가맹점 부담 결제 수수료가 없는 모바일 제로페이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소상공인분들의 수수료 부담을 절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상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소상공인 체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경남 도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제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도민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이제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소상공인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현미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과장과 지역 사랑 상품권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유유히 공장 안으로 들어가는 남성. 손에는 70cm가량의 날카로운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경찰이 제지하자 오히려 흉기로 위협합니다. 경찰이 쏜 테이저건은 두꺼운 옷을 입고 있던 남성에게 충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공장 출입문까지 부수며 달아나 더 거세게 저항하던 남성. 그의 범행은 경찰이 쏜 실탄 3발을 허벅지에 맞고서야 멈췄습니다. 청장님의 강함한 물리력 행사 등 지시 후 첫 번째 실탄을 사용하는 등 경찰 장비를 사용하여 피의자를 검거하게 되었는데 저희 경찰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흉기 등을 이용한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 엄정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공장 관계자와 대금 청산 문제로 갈등을 빚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남성. 긴급 수술을 받은 남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경찰은 치료가 끝난 뒤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차량 윗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는 모노레일. 지난달 28일 통영 욕지도에서 발생한 모노레일 추락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통영시에서는 총괄반, 사고수습반, 행정지원반 등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사고 원인 분석은 물론 부상자 치료와 사고수습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모노레일 하부 승강장을 불과 15m 앞둔 급경사 구간. 50m 지점에서 멈춰선 차량이 수동으로 재출발한 뒤 사고 지점에서 과속하면서 탈선했고 자동 속도 저감 장치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동 저감 장치라는 것은 브레이크 같은 그런 것이고 뒤에 레일 밑에 톱니바퀴가 있고 차량에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그 톱니바퀴 물리는 데다가 위에 우레탄으로 레일을 잡아주는 장치들이 있는데 이게 왜 이탈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를 나가봐야 알겠고 경찰은 운영업체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두리번거리더니 무언가를 요구하는 남성. 지난달 30일 새벽 고성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흉기로 업주를 위협해 14만여 원을 빼앗아 달아난 남성.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사건 사고였습니다. 창원시가 지난 2일 전망대 작은 도서관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망대 작은 도서관은 북면 감개마을 근린공원 전망대 2층에 마련됐으며 창원시 의회와 도서관, 주민 등이 기증한 3천여 권의 기증도서로 채워졌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교원 소통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사에는 박종훈 교육감과 교원 등 70여 명이 참여해 현재와 미래, 교사와 학생, 학교와 교육청의 이음이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도교육청은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을 내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교육 현장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